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내놨는데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율이나 이익 전망치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산출 방식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사실상 영업 비밀까지 다 내놓으라는 건데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 해도 이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걸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더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은행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 위기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겁니다. 실제로 간밤 퍼스트 시티즌스는 54%가량 급등했고 오늘 국내 은행주들도 이렇게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만 증권가에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자금을 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나 좀 기대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대규모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금융 여건에 대한 우려와 경직성은 당분간 지속되며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탄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경세기의 이 전이성과 잠재성은 여전히 잠존해 있는 위험이라면 금융 섹터에 국한한 조정이 나타날 경우 코스피가 6%포인트 내외로 하락장에선 11에서 12%포인트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따져보면 변동성 심화 후 추세적 반등 흐름을 보이기까지 보통 40에서 50거래일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분간 장기 박스권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SK증권의 현재 코스피 이익 전망 너무 낙관적이다라며 코스피 2분기 밴드를 2,300에서 2,450, 하반기에는 2,150에서 2,300포인트 안에서 오고 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을 보고 2차 전지나 반도체에 투자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긴 하지만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둘러싼 시장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한 달 전 제시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2조 3,700억 원. 하지만 이 예상치는 열흘 전 1조 9천억 원으로 내려가더니 28일 현재는 1조 5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 14조 1,200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9.4% 하락할 것이란 뜻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에서만 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데에 대한 이견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주가는 최근 한 달간 3.8% 가까이 오르며 반등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80억 원, 350억 원 사들이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겁니다. 1분기 실적 바닥을 기록한 뒤 하반기 본격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1년 반 내내 주가가 빠졌었던 거고요. 이미 2분기까지 안 좋아질 실적을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초과 공급 문제가 최근 들어 해소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월 수출 데이터가 메모리 쪽을 보면은 낸드나 디램이나 공이 늘었습니다. 그 2월 달에 그러면은 낸드랑 디램이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어요.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물량이 더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금 재고 축소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반도체는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디램 반도체 수요량은 3분기에 270억 개를 기록해 공급량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업황과 실적을 6개월에서 9개월 앞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보유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사상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3분기에 8개월 앞선 1월 9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내리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LSA 증권은 1분기 메모리 공급 업체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재고 소진 속도도 더뎌 평균 판매 단가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 다음 달 7일 이후에 매매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로 오셔도 저는 괜찮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게 좀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현 공급 수준을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분기도 뭐 지지부진하면서 주가 반등 모멘텀이 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기업 실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지난해 말 638만 명에 달하는 개인 주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심할 만한 종목을 찾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힌트가 있었는데요. 실적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업종 내 우등생을 선별해보는 전략도 유효한데요. 오늘 롯데케미칼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주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 답도 실적에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롯데케미칼이 올 2분기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제 하나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888억 원 흑자 전환을 예상했고 오늘 유한타증권은 1,35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증권가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약 340억 원 수준이고요. 이렇게 흑자 전환이 임박함에 따라 롯데케미칼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눈높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장사들 실적이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지난 2년간 롯데케미칼은 수요와 공급, 원가 측면에서 삼중고를 겪어왔는데 중국의 탈탄소 정책 후퇴로 수요 회복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고 또 공급 측면에서도 글로벌 에틸렌 증설 규모가 줄어드는 등 모든 부정적 요인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롯데케미칼이 국내 동박 생산 기업인 구일진머티리얼즈, 지금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올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수혜는 비단 롯데케미칼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석화 기업들의 실적 올해부터 반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데케미칼 외에 좀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 같은 종목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제주항공과 TA항공 등이 지난해 1분기에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음식료 업종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롯데제과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농심과 동원 F&B도 각각 29%,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선 특히 농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농심을 콕 집은 이유는 뭡니까? 네, 원가 부담도 낮아지고 시장 점유율도 안정화되면서 높은 이익 증가율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농심하면 뭐가 생각나죠? 라면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면이죠. 최근에 런치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식사값이 비싸잖아요.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마트 라면 코너에 가서 무작위로 고르면 둘 중 하나는 농심 제품일 텐데요. 증권가에서 올해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 56에서 57% 내외에서 유지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북미 주도로 해외 시장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